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사실 매번 특별해요. 근데 저한테는 좀 특별한 분이시네요. 장수연 PD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MBC 라디오의 장수연 PD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FM4U에서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방송되고 있는 미스라의 야간 개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우리 생선 작가님이 고정 게스트로 지금 출연 중이시죠. 네, 저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MBC 작가여서 오래전부터 배웠잖아요. 네.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네.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 책 잘 들으실 것 같다고 했더니 네. 되게 시큰둥한 표정으로 네. 3세 찍었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님 앞에서 정말 무슨 망언을 한 건지. 솔직히 밖에서 해서 찬바람이 쌩쌩 불었는데 마음에도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제가 책이 이제 나오기 전이라 저도 되게 불안한데 갑자기 누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작가가 3세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려요. 30세도 찍으실 분이잖아요. 아니에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책을 이제 내고 나서 제가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자꾸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런 네. 인터뷰를 한다든지 네. 뭐 되게 막 이상하게 어색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을 일도 있고 네. 그게 너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에 딱 도착한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이거 네. 브런치부터 읽었거든요. 네, 급하게 읽으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인터뷰 때문에. 아, 그건 아니고 그걸 누가 저한테 네. 보내줬었어요. 아, 그래. 그런 훌륭한 분이 있나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게 그 노키즈 존이었어요. 네. 그거 큰 논란을 일으켰죠. 그렇죠. 네. 네, 노키즈 존 때문에 정말 제가 태어나서 먹을 수 있는 제일 큰 욕을 제일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네. 권고 결정이 났잖아요. 네. 네, 노키즈 존은 차별이다. 네. 그러니까 노키즈 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도 있고, 네. 뭐 아이를 길러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 좀 조용하게 뭐 우아하게 방해받지 않고 어떤 공간을 누리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키즈 존 왜 취향의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게 뭐가 문제지? 뭐 이런 식당도 있고 저런 식당도 있는 거지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찬성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찬성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고서 그 입장을 가지시는 건지 묻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키즈 존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도 사람이죠. 작은 사람이죠. 네. 사람에 대해서 전면적인 배제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뭐 흑인 뭐 장애인, 유태인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알고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이게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네.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처음부터 엄마는 아니었어. 네. 출판사는 어크로스예요. 네, 이 제목을 지으신 분이 저기 편집자 분이시고요. 네, 저분이 슈퍼스타라고 하시던데. 완전 페북 스타 장난 아닙니다. 아, 네. 부럽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제안하신 거예요? 어크로스에서? 네, 어떤 거만 책 내자고? 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브런치에 글을 올리고 있었고 네. 그때 이제 출판사 몇 출판사에서 심지어 몇 개였습니다. 네. 네. 용감한 출판사가 많네 몇몇 요즘에. 출판사에서 네. 이제 제안이 들어왔었고 네. 미팅을 하고 이제 강태영 씨가 굉장히 어필을 잘하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어필? 잘하시더라고요. 아, 대화를 나눴을 때 느낌이 나랑 잘 맞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네. 그 강태영 씨랑 그리고 이제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제가 읽은 책이 제일 많았어요. 저한테 제안을 주셨던 출판사들 중에서.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죠. 저는 그 우리나라 이제 유교로 보면 뭘 유교요? 유교적 사상으로 보면 이렇게 갑자기 화제가 성악설과 성경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쪽이에요? 그런 쪽에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요? 네. 그러는 우리 프랑스 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머리는 성악설인데 마음은 성선설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래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성선설을 믿고 싶어요. 네. 제 예전에 이제
그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에 아빠랑 저희 아빠랑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저희 아빠는 굉장히 인생이 잘 안 풀리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뜻대로 삶이 잘 안 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아빠, 세상에 좋은 사람이 더 많을까 나쁜 사람이 더 많을까? 한 5대5쯤 되나? 6대4쯤 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빠가 아유 그게 뭐야 9대1인데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9대1이라는 거예요. 와. 근데 저는 아빠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렇게 많은 배신과 농락을 인생에서 농락을 당하신 분이 네.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래서 농락당했나?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네. 아니, 지금 아무튼 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네. 너 이제 진짜 어른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음. 정말 그래요? 성숙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는 말에 대해서 이제 제가 2차례 글을 썼었는데 네.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기보다 네. 어른이 될 기회가 더 많이 열린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시야가 열리는 건 맞거든요. 네. 아이의 눈높이라는 거는 이 정도의 높이잖아요. 100cm 미만의 키, 네. 그 눈높이에서 세상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시야가 되게 달라요. 예를 들면은 뭐 단적인 예인데 이런 거죠.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길거리 흡연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알게 돼요. 저도 네, 네.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길과 갈 수 없는 길을 그 동선을 딱 머릿속으로 파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유모차가 갈 수 있으면 휠체어도 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제일 약자의 시선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한 번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서울에 살고요, 이성애자고요, 4년제 대학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강자 입장이에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여기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남자예요. 네. 그러면 한 번 더인 거죠. 아, 예. 네, 그렇죠. 여성보다는 남자가 더 강자의 입장이니까요. 네. 이런 입장으로 몇십 년을 살아왔던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아,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인 거죠. 아이들이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 잘하면 우리 장수현 PD도 나이가 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또 잔인한 사실은 책은 남아요. 네. 네. 책이 이제 살아남아서 네. 분명히 집에다 이거 꽂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 시절이나 이런 거 됐을 때 책을 발견했어. 네.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했던 것처럼. 네. 근데 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있고 네. 자기 이제 완전 어렸을 때 이야기가 있을 때 네. 딸 하율이와 하율이와 하린이가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는 이 책이 저희 딸들을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가지는 것,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책 썼는데 전 부끄러워요. 제가 아직 덜 지나서 그런가 봐요. 시간이 덜 지나서. 그게 아니고 의식 있고 뭔가 딱 있잖아요. 철학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감성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읽는 인간이 준비한 첫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첫 번째, 최근에 구매해놓고 아직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네, 제가 가져왔어요. 네. 이 책이에요.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는 책이고요. 김희경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아직 못 읽었어요. 프롤로그만 읽었어요. 줄 치셨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가 이 책의 첫 문장이에요. 저는 사실 그거 질문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도대체 어디서 작가들은 어디서 인용을 하는데 사실 넬슨 만델라가 인용한 이야기가 많을 텐데 그 이야기만 어디서 뽑았을까? 그것도 자기한테 딱 맞는 이야기를. 네, 저는 주로 책이에요. 책이나 영화 뭐. 그렇구나. 그냥 우연히 만나는 거죠. 그걸 찾진 않죠. 넬슨 만델라 아이 이렇게 검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이거는 어떤 책이냐면은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빨리 읽고 싶어요. 지금 읽고 있는 책 빨리 끝내고 이거 읽고 싶은데 정상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모습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아이
네. 모습의 그 핵가족. 네. 그것만 정상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던지는 이야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상한 정상 가족이에요. 네.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책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내일 뵐게요. 네, 잘 들어가세요. 책방, yes, 책방, yes, 책방. Check it out.